주식시장 핫 이슈는 뭘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전력 없이 AI 없다.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AI 혁명 시대에는 에너지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AI 혁명 시대에는 그야말로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자, 얼마나 전력을 많이 쓰기에 이렇게 불리는 건가요? 네, 이 기술 시장 전망을 전문으로 하는 이 가트너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 AI 인프라의 확대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2025년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448테라와트/시 정도 되는데 2030년에는 980테라와트/시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연평균 전력 생산량은 약 600테라와트/시 정도 수준인데 네. 이렇게 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큰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기 먹는 괴물이라는 말이 좀 가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아니다. 초대형 센터 한 곳에서 100에서 270메가와트급 전력을 상시 끌어다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소도시 하나가 이제 맞먹는 소비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또 냉각 시설 포함해서 전체 전력 소비의 한 40% 안팎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AI 편리함 뒤에는 우리의 전력 인프라와 그리고 전기 요금이 폭탄이 숨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저는 앞으로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같은 것들이 좀 더 상용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전력 수요를 좀 다시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전기가 부족하면 AI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전력 인프라 확충이 좀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이 되겠군요. 네, 이 초대형 AI 학습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그 국내 전력 인프라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I 경쟁력이 데이터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전력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AI 산업의 좀 확대는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 건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부족한 전력난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핵심으로 부각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투자 자금을 원전에 먼저 쓰겠다라는 걸 봐도 그 반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CEO 잭슨 왕 역시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위해서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원전을 건립해야 된다고 언급하는 것만 봐도 전력이 AI 산업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에너지 전환의 설계도라고 불리는 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에너지원의 비중이 커지느냐에 따라서 투자 방향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차 계획과 비교를 해본다면 좀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네, 아마도 이 11차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차가 원전과 석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은 12차 같은 경우에는 2035년에 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탈석탄 시계를 좀 앞당기고 태양광과 풍력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이러한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글로벌 시장에서는 원전 복귀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국내에서의 논의는 다소 좀 잠잠해 보입니다. 이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이나 신규 건설 가능성까지 포함을 해본다면 국내 원전 산업은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내 원전 산업은 이제 정책적인 어떤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원전은 기존 운용 중심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돼서 공론화 과정에서 좀 뜨거울 전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1차 이제 원전 확대 기조에서 좀 벗어나서 원전 비중은 좀 축소가 되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확대가 되는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원전은 봄과 가을에 축소를 하고 재생에너지는 가능성을 좀 보완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채워가는 이러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LNG 등 비상용으로 좀 쓰다가 그린 수소로 좀 전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믹스 정책이 기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에너지 믹스 정책. 네, 원전은 올해 초반 국내 증시를 이끈 주역 중 하나였는데요. 최근에는 좀 주춤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을 본다면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투자의 기회를 좀 다시 노려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 수준의 한 4배 정도를 더 끌어올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뭐 SMR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서 규제 완화 아니면 인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를 하면서 이 원전 산업의 좀 활성화를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 혼자서 밸류 체인을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 한국 원전 산업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으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2026년부터는 미국의 원전 착공에 좀 초점을 맞춰지면서 이제는 기대감이 실적 성장으로 확인되는 모멘텀으로 좀 전환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원전 세트는 조정 시 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원전 산업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노후 원전에 대한 해체, 원전 해체 시장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은 투자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투자의 기회가 좀 될 수 있겠다.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에너지에 좀 주목을 하십니까? 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신재생 에너지 하면 뭐 태양광과 풍력이 뭐 양대 산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가 좀 가장 간편하고 그리고 실제 공사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네.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어서 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풍력 역시나 지금 작년 기준으로 아직도 이 발전 설비 용량 비중이 전체에서 3%도 안 되는 그런 비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업사이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력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이제 원전하고 이제 초대형 ESS가 좀 핵심 에너지원으로 좀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원전은 이제 안정적인 기저부와 전력 공급원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24시간 풀로 계속 가동을 할 수 있다는 에너지로 보시면 되고요. 네. 2030년까지 그 비중이 이제 30% 조금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38년까지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무탄소 전원 70% 달성하는데 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뭐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뭐 원전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전은 이제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네. 주의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원전이 좀 공사 기간이 깁니다. 네. 실제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7년 정도 걸리는데 이게 뭐 사전 인허가 절차 아니면 또 이제 규제 절차 이런 것까지 다 합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네. 10에서 15년 정도 걸릴 수가 있다는 점도 한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글로벌 전체적으로 표준적인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체크를 좀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원전이 대형 원전 기준으로 건립이 건설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SMR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됐고요. 일단 한번 건립이 되면 5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에 대한 매력도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근데 궁금한 게 그렇다고 해도 일단 원전은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시장이나 정책의 변화를 좀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본다. 이 관점은 어떻게 두 분은 생각하십니까? 근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원전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전 르네상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원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단기 모멘텀보다는 좀 중장기 모멘텀으로 보셔야 되고 네. 원전 기업들을 사업 다각화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원전 건설이 있지만은 풍력과 그린 수소 그리고 가스 터빈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어떻게 따라와 주느냐 이 부분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항상 좀 상황을 살피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AI 확산으로 각국이 전력 확보에 나서면서 전력 기자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국내 전력 기자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크게 활약을 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전력 기자재 산업이 변압기라든가 아니면 송배전 케이블 그리고 개폐 장치 같은 핵심 설비 장치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일단 부족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 수요가 계속 창출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노후 장비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국내 업체가 지금 해외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로 좀 경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12차 전력 수급 계획과 맞물려서 이 수출 기반 인프라 투자를 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30년까지 이 전략 기자재 수출을 이 150억 달러 돌파를 목표로 지금 현재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LX 일렉트릭과 그리고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과 유럽 고전압 직류 송전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은 초변압기 수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친환경 차단기랑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같은 설비가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전력을 수출하는 이런 부분도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전력 기자재 관련주들의 주가가 꽤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들어가도 되려나 싶을 텐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네, 그 산업 전망은 저는 좀 밝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서 전력기기 관련 보유자분들은 사실 뭐 주가가 어디까지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기보다는 시장 흐름과 어떤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저점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추세를 충분히 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런데 가끔가다 이 매수 가격이 좀 어중간하게 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신규 진입을 좀 노리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공략 그리고 이 눌림목 공략 후에 이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황별로 짚어보셨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전력 기자재 관련주들이 AI 데이터 센터 어떤 확대와 재생에너지 정책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AI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부족한 전력난 해소와 노후 전력기기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내년에는 이제 실적 성장이 어느 정도 더 될 거냐 이 부분이 좀 포커스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만큼 실적 예상치를 충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잘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되고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까는 말씀드렸지만은 실적 성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계단식의 어떤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조정 시에는 좀 매수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력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전력 관련주 중에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시죠? 잠시 후 자문역의 1%의 시선으로 보는 시선 고정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문역이 꼽은 시선 고정주는 오직 투자앵글 카카오톡 채널에서 단독 공개합니다. 투자앵글 4글자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 시선 고정주를 공개하기 전에 관심주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도현 자문역님, 네. 이번 관심주는 어떤 섹터에서 가져오셨나요? 네, 제가 아까 태양광과 풍력 같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를 보면은 사실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인데 그래서 첫 번째 관심주는 ESS 관련주인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네. 제가 한번 들고 왔습니다. 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이 흐린 날이나 바람이 안 불 때 이럴 때는 좀 전력원으로서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주는 게 바로 ES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깔리면 아까 전에도 ESS가 함께 깔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중국 기업들을 제외한 이 ESS 배터리 시장에서 상위권 기업입니다. 네. 특히 유럽과 북미 그리고 ESS 시장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이 IRA나 유럽의 CRMA 정책 같은 이런 정책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후보군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 미국의 미시간 그리고 폴란드의 보르츠와프에 ESS용 이 LFP 공장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유럽과 미국의 ESS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과 유럽에서 직접적인 수혜 후보라고 하니까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김도현 자문역이 ESS 분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관심주로 가져오셨습니다. 자, 김정훈 자문역님은 어떤 분야 준비하셨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저도 이제 ESS 분야에서 관심주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K 배터리 3사 중 하나인 삼성 SDI를 가져왔습니다. 네. 삼성 SDI는 2025년 이제 1차 중앙 계약 시장 465메가와트 시장에서 한 80%를 좀 독식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 좀 강자로 좀 부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삼성 SDI의 ESS 매출 비중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2024년도에 14.6%에서 2025년도에는 22.9% 그리고 내년에는 26.5%로 확대 기로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 이제 미국 에너지 기업과 2조 원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 부분이 2027년부터 이제 3년간 진행되기 때문에 수주 잔고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 시장에 지금 환경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과 상용화 이 부분이 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BMW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샘플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또 한 번 부각이 되면서 삼성 SDI의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두 분의 관심주가 이 ESS의 라이벌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입니다. 자, 이렇게 강점을 들어보고 나니까 두 기업 모두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삼성 SDI가 좀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귀가 열리거든요. 조금 더 좀 장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좀 약간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 좀 난처할 때가 많은데 사실 그렇죠?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제가 삼성 SDI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약간 진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약간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굳이 한번 나눠보자라고 네. 한다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중국을 제외한 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현재 2위 기업으로 4위 기업인 이 삼성 SDI보다 높은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년 대비 성장한 반면에 이 삼성 SDI는 역성장을 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벤츠까지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지금 이제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굳이 나눠보자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곤란하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근거는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네,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삼성 SDI는 좀 어떤 생각인가요? 네,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어느 쪽이 더 좋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두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이 좋다기보다는 이제 시기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이슈화가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삼성 SDI는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 ESS 시장에서 NCA 기반 고밀도 셀과 그리고 ESS 전용 안전 설계 구조로 좀 기술에 좀 우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정부의 입찰에서 이제 6개 프로젝트
전체 한 80%를 독식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2027년 양산을 좀 목표로 하는 이제 항화물계와 이제 산화물계의 어떤 전해질 특허도 좀 보유하고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과 상용화에 좀 더 앞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BMW나 포르쉐 그리고 유럽 고급 완성차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협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과 상용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좀 앞서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관점이 좀 이슈화되고 아까 실적 부분도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주식 시장에서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우열을 가리기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두 기업 모두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라는 점이고요. 자, 두 번째 관심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현 자문요 어떤 관심주 가져오셨나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이 IT 서비스 아니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ESS 관점에서 보면은 이 배터리 위에 올라가는 이 두뇌 역할을 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관심주를 소개해드려보자면 바로 이 LG CNS라는 기업입니다. 네. LG CNS 같은 경우에는 ESS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스마트 시티, 데이터 센터 그리고 가상 발전소까지 현재 이 사업 영역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깔려 있는 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ESS 이러한 에너지원들을 이 소프트웨어로 한 덩어리의 발전소처럼 묶어서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S와 관련된 숨은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LG CNS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도현 자문역께서 ESS 숨은 수혜주 LG CNS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김정우 자문역도 하나 더 알려주시죠. 네, 저는 이제 원전 쪽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원전 세트에 좀 이제 관심주로 저는 일진 파워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스마트 원전 기술 개발과 제작에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자회사 일진 에너지를 통해서 원전 기자재 사업 기반을 좀 강화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제 원전 정책과 신규 건설 추진으로 기존 원전 유지 보수 및 해외 수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수혜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국내 원전 비중 확대와 SMR 개발 정책과 함께 핵융합 발전 기술을 참여로 해서 장기 수익성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결국 AI 전력 수요 증가와 글로벌 원전 제도입 추세가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일진 파워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김정훈 자문역의 관심주 일진 파워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자문역의 1% 시선으로 바라본 시선 고정주를 발표합니다. 시선 고정주는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단독 공개됩니다. 시선 고정주가 궁금하시다면 투자앵글 4글자를 카톡 채널에서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 자, 먼저 김도현 자문역의 전력 시선 고정주 좀 힌트를 공개해 주시죠. 네, 아까 제가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시선 고정주는 이 태양광 섹터에서 제가 하나 뽑아왔습니다. 오, 네. 이 시선 고정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이 태양광 모듈 1위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네. 미국에서 현재 7년 이상 연속으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택용 기준으로는 이미 시장의 점유율을 30%를 훌쩍 넘긴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은 미국 조지아주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이렇게 한 번에 만드는 그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북미 최대 모듈 생산 기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미국이 이 중국산 태양광을 견제하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이 IRA 세공제 혜택 등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보다 지금
시선 고정주 이 기업이 이 생산 원가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실적이 부진했지만 올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흑자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미국 내 모듈 공장을 가진 국내 기업이 좀 드물다고 들었는데, 네. 좀 대기업일 것 같아요. 대기업이죠. 2025년도에 이 그룹사가 국내 주식시장을 휩쓸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 핵잠 수함과 관련해서 관련 있는 그룹사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적인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김도연 전문역의 시선 고정주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카톡 채널 투자앵글 검색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 바로 공개됩니다. 자, 다음은 김정훈 전문역의 시선 고정주 힌트 알려주시죠. 저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을 좀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원전 세트에서 이제 그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원전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하는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만 봐도 가장 큰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 설계 수주로 예상되는 게 1조 원 이상의 어떤 매출이 예상이 되는 기업이고요. ISMR 기술 개발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2028년 표준 설계 인증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표준 목표 설계가 인증이 된다 그러면은 거의 좀 독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SMR 시장 가속화와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참여로 인해서 성장성이 좀 가시화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 유럽, 중동 원전 수출 확대와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이제 원전 건설 정책에 맞물리면서 해외 수주 가시화가 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기업 같은데 네. 이 기업은 사실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K 원전이 이제 수출을 하잖아요. 네.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서 네. 원전하면 무조건 이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힌트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이왕 힌트를 준 김에 저 큰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 체코 원전하면서 네. 음. 팀 코리아 의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자문역이 공개되기도 전에 많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김정훈 자문역의 시선 고정주 알고 싶으시죠? 이 기업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카카오톡 채널 투자앵글 검색 후 친구 추가해 주세요.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